네, 뭐 수정헌법을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빅텍이 그 공격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네.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한 그 모든 인터넷을 끊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상식적으로 어차피 바이든으로 끝날 이양이 사람이잖아요. 된다면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권력이 이양된다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한 10개 이상의 지금 그 빅텍들이 트럼프의 그 트위터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시드니 파월이라든지 린 우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원천 봉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보면 미국 헌법 이제 수정 헌법 1조가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헌법이 있고 수정 헌법이 또 있는데 그 수정 헌법 제 1조가 연방위에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입니다. 뭐 1조의 의미가 항상 뭐 의미 있는 건 아시죠? 뭐 옛날에 이제 뭐 연애나 이런 걸 할 때도 이제 1조 우리 사이 1조는 뭐다 이런 그런 거 정해두셨어요?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와이프랑 뭐 이런 거 안 보겠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만큼 1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법률이라는 뜻인데 네. 지금 CCP가 이제 확산했던 이 중국 코로나가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침범하고 우리나라 있죠. 종교의 자유는 이제 10조대에 있지만 미국 신앙의 자유는 1조의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자유로운 신앙행위, 이 종교의 자유를 제 1조로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핑계로 이렇게 신앙의 자유,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 침해하고 있죠. 네. 어제 폐쇄 명령을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전국에 있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네. 하고 있죠. 맞습니다. 물론 뭐 신부님이나 스님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집합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한 제재가 좀 심하고 맞아요. 네. 좀 불교나 천주교에 대한 제재는 좀 덜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그 선거에 이어서 백악관을 들어가자마자 처음 한 일이 크리스마스의 부활이었고 그리고 그렇죠. 예배당의 부활이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엑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네네. 바꾸면 굉장하게 큰 의미가 됩니다. 해피 홀리데이즈가 아닌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러니까 오바마의 종교도 네. 뭔지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네. 오바마는 굉장히 네. 동성애도 옹호했고요. 네. 막 다양성 막 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막 글로벌 기업 네. 막 이런 뭐 뭐라 미셸 그러지? 오바마가 이런 거. 마이클 오바마 설도 있죠. 맞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요즘에 네. 이제 나름 음모론에 빠졌는데 그게 음모론인지 진실인지는 솔직히 이제는 모를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맞습니다. 7,500만 표 트럼프가, 그리고 바이든이 8,100만 표 정도라고 하는데 그 두 개 합치면 얼마죠? 1억 5,600만이죠. 네. 1억 5,600만인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유권자 수가 1억 4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편 그럼 어디서 그러니까요. 온 거예요? 또 고양이한테 아니 온 거예요? 무덤에서 나온 거지. 무덤에서 나오고 고양이한테도 무덤에서. 나오고 SF 영화에서도 나온 건데 그런 명백한 어떤 부정선거의 네.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아주 독특하게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지만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라는 나름 그들만의 어떤 공감대를 통해서 이 진실을 맡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은 사실 뭐 청문회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네. 그 이제 오바마에 대한 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음모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버락 오바마의 가운데가 후세인이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도 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둘이 엄청 친하다고. 네. 그리고 힐러리도 빠질 수 없죠. 네, 뭐 그런 부분도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것마저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 빅텍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제재, 그리고 트럼프 팔로우가 8,800만이었습니다. 8,800만이었는데 8,800만의 그 팔로우 하는 트위터를 다 없애버릴 만큼, 네. 그리고 트럼프를 따르는 지지자들에 대한 트윗을 금지시킬 만큼 그런 실익이 솔직히 있나요? 아니 그거를 이제 퇴임하기 왜 얼마 안 남은 사람한테 굳이 그러야 할 이유도 없고. 예. 그리고 뭐가 만약 그들이 진실이라면 뭐가 무서워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들 말대로 거짓 말들을 네. 그렇게 막으려고 혈안이 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 이게 또 수정헌법 제1조를 허무는 행위거든요. 네. 이게 저는 사실은 지금 바이든 시대를 만약에 열겠다는 그 무리들이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을 갈아엎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미국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정헌법도 1조, 2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멘드먼트 규정에 의해서 폐지되기도 해요. 뭐 술과 관련된 수정헌법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폐지될 수 있는 법이지만 헌법은 그렇지만 헌법은 헌법이기 때문에 네.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빅텍 무리들, 그리고 이 빅텍과 결을 같이 하는 좀 펠로시나 민주당 무리들, 네. 그리고 그와 영합하는 이 공화당 뿌락치들, 이런 자들은 이 조항마저도 지금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을 얻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정말 이게 잘못된 게 트럼프는 대통령이기 전에 국민이거든요. 그럼요. 국민을 지금 자기네들 맘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의회가 진짜 그 민주당 의회가 네. 해산을 해야 돼요. 예, 그 맞습니다. 정도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사람들 눈앞에서 뻔뻔하게 탁 나왔는데, 네. 저는 지금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오늘도 한변 그 회의에서 싸웠거든요. 아 정말요? 왜냐면 부정선거 때문에 제가 열받아 하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진짜 네네. 아직도 계세요? 많습니다. 아하. 근데 되게 비겁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미국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봐라 그렇지 않냐 막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모 변호사, 특히 뭐 외자를 쓰는 그분이 특히 그래서 저와 한번 또 붙었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처음 시작할 때도 이거 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어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요? 자기만의 사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좌우를 불문하고 이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자들은 솔직히 용서할 수가 없죠. 없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 지금 미국의 흐름은 상당히 이 자유주의,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에게, 자유진영의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결과는 맞아요. 왜냐면, 힘으로 얻고 거짓으로 없는 것을 너무나 정당화하는 것을 미국에서 봤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지 않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화나네요. 제대로 싸웠는데, 근데 침묵하는 자들도 있고요. 네. 어느 집단이든 네. 소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드뭅니다. 드물죠. 예, 그냥 이익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대한변협회장과 서울변회장 뭐 이 회장 선거가 또 유행인데, 이 좌파들한테 불붙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자기네들 이익을 이, 위해? 예, 이 이익을 아. 위해서 그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이것을 택하는 것이 내 생각과 소신, 네. 신념을 배신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네요. 네. 게다가 변호사님이라면 법을 더 잘 알고 계실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는 예.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봤고, 네. 이 부정선거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인간들이 너무 다수라는 생각에 분노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미국 의회에서 노 하는 거 봤죠? 네이.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모르는 이제는 알 것 같은 네. 그런 음모론의 그 실체들 그들이 거짓을 말하게 만든다. 진실을 덮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회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적어도 우리 세계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진실하고 공정해야죠. 맞습니다. 예,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에서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많은 청문회, 공청회를 했고 그 결과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싸그리 엎고 마치 바이든이 되는 것처럼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마치 그것이 쟁점이어야 하는데 위에 난입이 쟁점이 되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보면 맞아요. 정말 이런 판을 짜는 자들은 정말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요.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예. 그 의회에 난입했던 네. 그거를 문을 열어줬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난입이 아니라 그냥 출입한 겁니다.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네. 그 10명의 네. 안티파 사람들을 근데 그 문을 열어줬던 경찰이 오늘 죽은 채로 발견되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응? 마치 조국과 윤미향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 네, 너무 무서워요. 네, 재판 과정에서 네. 뭔가 불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에 대해서 네, 그 생명을 앗아버리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게 한국과 미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소아성애라는 것도 요새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것도 역사를 보니까 상당히 꽤 크더라고, 맞아요.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인간의 본성인지 아니면 약간의 변형된 변태적인 그런 본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 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실을 캐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아니면 진짜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하고 뭔가 이제 유착 관계가 있는 걸로 지금 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무섭다라는 무서워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입맞는 자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진짜 대대적인 어떤 청소를 해야겠다. 정리할 필요성이 네.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크게 싸워주기를 이쪽 표현 파이팅! 네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보면은 투표권이 인간 존엄이랑 이어질 줄 몰랐어요. 일단 참정권이 네. 제 인류에게 보장된 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여성의 참정권이라든지 흑인의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된 건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보장의 범위가 넓어졌고 아마 최초의 참정권이 아무튼 20세기 초 그렇게 이제 시민의 곁으로 많이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여성과 이제 흑인 뭐 이렇게 확대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시금 그런 무한히 부여됐던 참정권을 해소하려고 하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예, 있어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왜냐하면은 단계를 설정을 하거든요. 계급을 설정을 합니다. 계급, 자유로운 계급, 권력 지도자 계급들을 설정을 하고 그들과 또 피지배 계급들에 대해서 철저히 구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헌법 2조가 이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를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나라에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무섭죠. 많이 들었는데 네.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생각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제주도에 잠깐 있을 때 네. 밤이 되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어,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제주도 한 번밖에 안 가서. 나비님 감사합니다. 네, 뭉쳐야 상입니다. 제주도 안 가봤어요?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수학여행하러. 고등학교 때? 네, 아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저는 제주도에 딱 2달 정도 살았거든요. 오래 사셨다. 제가 그 국세청 교수로 있을 때 맞다, 맞다. 네. 그 제주도로 내려갔었는데 네. 그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밤이 되니까 빨리 꺼져요. 너무 빨리 꺼져가지고 8시가 되니까 많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도 밤에 한번 돌아다녀 보자 이래가지고 위험해요. 밤에 네. 제주도 밤 그 도로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진짜 깜깜해요. 아 무서울 것 같아요. 엄청 무서워요. 네. 진짜 엄청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 어떤 나쁜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네. 나를 뭐 차로 부딪혀가지고 나를 꺼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를 보호하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땅은 넓은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밀집도가 그러니까 현저히 밀집도가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제주도처럼 집과 집이 거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또 힘센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흑인들이나 무기를 가지거나 칼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유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뭐 투쟁의 역사잖아요. 네. 뭐 지배의 역사, 뭐 야욕의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생명이나 재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또 권리를 또 넓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무기 소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한국의 시각으로 전화를 바라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네. 이제 혹여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아직까지 하지 않지만 네. 만약에 되면은 얘들은 수정헌법 2조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왜요? 무기를 갖고 있으면 무섭거든. 아, 국민들이 그럼, 갖고 예, 예. 있으면은 왜냐하면은 지배층과 비지배층의 철저한 구별은 네. 권력과 힘입니다. 맞습니다. 그 힘이 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쏘아서 바로 죽일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무섭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바로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민주당 쪽에 이런 것들을 얘들이 이거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민병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국 민병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민병대가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뭐 탄핵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1월 20일에 있을 대통령으로서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냥 맞아요. 무서워서 굉장히 자기가 쓸 수 있는 더러운 네. 수들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번역은 잘 된 거 맞죠? 네네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미국 수정헌법 제20조가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자정에 끝나거든요. 자정부터 해서 이제 이전 같으면 2월 25일 기준으로 0시부터 권력이 이양이 됐었는데 신기하게도 미국은 1월 20일 정오에 이제 임기가 넘어가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아무튼 이까지 희망 고문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훨씬 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래도 트럼프 형아가 이런 답답한 마음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빨리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25조는 안 넣었나? 지금? 네, 아직 안 넣었어요. 안 넣었구나. 이 25조에 따르면은 이 25조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25조도 지금 수정헌법이요? 네, 수정헌법 25조가 지금 펜스를 날리려고 하는 조항입니다. 펜스가 아니고 그 트럼프를 날리려고 하는 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자기네들이 네. 지은 그 불법은 어떻게 하고요? 어떤 일단 1조부터 어겼잖아요. 그 네. 부정선거 세력들은. 그거는 이제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고 근데 사실은 그 권력이라는 건요 법 위에 있습니다. 그런 것 국회에 같아요. 있다 보면은 지금처럼 막 나가는 국회는 아니었지만 그 국회는 생각보다 법보다는 힘입니다. 그냥 저는 요즘에 특히나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아까 제가 우리 부모소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의와 자유, 진실 이런 걸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역사는 승자의 역사지 정의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자의 역사에 정의가 대입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그래.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인 걸 요번에 알았어요. 그럼요. 힘이 있어야 정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진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6%님 감사드립니다. 아,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어떻게 지금 될까 좀 이거는 쭉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앞으로 여러 재밌는 것들이 지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참 이걸 봐야 돼서 제가 기기 보안 요청을 잠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댓글을 저는 잠깐 읽어볼까요? 네네. 우리 붕어소녀는 이제 이번에 미국, 한국 부정선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일단은 법 위에 저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거대 자본이라든지 군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가 되는 게 참 예. 법치주의의 그런 기본적인 근간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사실 네. 기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 마음에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힘내야죠. 네. 이거 우리가 마음이 안 좋고 네. 싸울 상대가 있다는 건 이길 확률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겨야죠. 무조건 그렇죠. 싸워야죠. 무조건 이겨야죠. 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연방헌법 25조를 가지고 얘들이 지금 이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네. 네, 연방헌법 제 25조도 보면 크게 안 나와요. 이거를 컨트롤해서 휠을 해보세요. 이거를? 어, 이건 안 되네. 그러면 일단 잠깐 전원을 눌러놓으시고 네. 잠깐만요. 이게 크게 안 나오는구나. 네. 전원을 먼저 눌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원. 근데 여기 화면에 잘 나오네요. 읽어드릴까요? 좀 나오는구나. 네네. 여기 지금 이제 사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사절이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한글이 좀 없나? 크게 띄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펜스 측과 펠로시 측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수정헌법 25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문으로 지금 보냐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뭐 부통령이 대통령 다음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의 하원의 다수결에 의해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사실 펜스를 날릴 실익도 지금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어쨌든 된다고 하더라도. 박은숙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사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사절에 보면 부통령 또는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타 기관의 장관들 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공문을 보낼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다시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의 직무수행 불능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적은 공안을 보낼 때에는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타 기관의 장관들 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공안을 다시 보내지 않는 한 대통령이 다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소모적 행동인데 네, 이럴수록 더더욱. 네네. 그러니까 이 25조는 그렇게 뭔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이 공안을 다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공문을 제가 보기에는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5조를 근거로는 뭔가 하기가 지금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처리 과정이 아마 네.
트럼프 퇴임보다 더 늦어지지 않을까. 예,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은 아니고 실제로 그냥 트럼프를 망신주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쇼 같아요. 네,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메일